자, K-팝 걸그룹 위상에 대한 질문 하나가 이게 어떻게 민족 전체의 정체성 그리고 아주 거대한 사명감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? 오늘 저희가 살펴볼 텍스트는 바로 이 놀라운 연결고리를 아주 깊이 파고드는데요.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네,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분석을 촉발시킨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해 볼게요. 아마 K-팝 팬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.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원본 자료는 K-팝의 한 가지 트렌드에 대한 어떤 분의 우려에서 시작해요. 이게 과연 그냥 개인의 취향 문제인가?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궁금해하는 거죠. 자,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부터 이 자료의 핵심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진짜 실력으로 보여주는 것과 겉모습으로 시선을 끄는 것.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예요. 이 텍스트는 노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. 뭐냐면 노출이 심한 옷에 의존한다는 건 그만큼 내세울 만한 실력이나 어떤 내적인 깊이가 부족하다는 신호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. 자,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. 이 자료에서는 성공으로 가는 두 가지 길을 아주 극명하게 나눠서 보여주고 있어요. 한쪽에는 BTS처럼 의미 있는 가사로 사회에 희망을 주는 그런 실력의 길이 있죠.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요, 별다른 메시지 없이 그냥 단기적인 인기를 쫓는 노출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.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지속적인 존경을 받느냐, 아니면 그저 덧없는 인기로 끝났느냐, 바로 이 차이라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는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성공을 아주 강력한 증거로 제시합니다. 진짜 실력이 있다면 굳이 노출 같은 수단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예시로 사용하는 거죠. 근데 이 이야기는 방탄소년단의 성공 사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. 원본 자료는요, 이걸 한국인이라는 더 깊고 역사적인 정체성 문제로 연결하면서 논의의 판을 훨씬 더 크게 확장시켜요. 자, 여기서부터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천손이라는 이 핵심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. 이 자료에서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한국인에게는 뭔가 특별한 유산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의 기본 틀을 딱 설정하고 들어갑니다. 그리고 그 천손이라는 유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연결되냐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. 많이 들어보셨죠?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해 봉사하도록 운명지어진 리더, 바로 그 역할이라는 의미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천손이라는 정체성에는 막중한 책임감이 따릅니다.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하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행동 규범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개인의 행동이 그냥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자료는 이걸 지금 이 시대, 아주 중대한 시기를 맞은 국가적인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. 이 자료를 쓴 사람은 지금 현재를 과도기라고 정의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섣불리 자신을 뽐내거나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조용히 내실을 다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자료가 그리는 미래가 좀 더 명확해지죠. 과거에는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다면 지금은 막 세계에 관심이 시작되는 과도기고요. 미래에는 우리가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전 세계가 K-팝을 넘어서 음식, 주거, 한복 같은 진짜 한국 문화를 찾아오게 될 거라는 그런 필연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여기서 특히 강조하는 점은 이런 문화적인 변화가 우리가 막 억지로 세상에 알리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의 내적인 실력, 즉 질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우리를 찾아올 거라는 거죠.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듯이 말입니다. 자, 이렇게 거대한 국가적 사명까지 이야기했는데요. 그럼 이걸 이루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? 이 자료는 이 거대한 비전을 이제 개개인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바꿔서 제시합니다. 근데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먼저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요. 그게 뭐냐면 바로 부정적인 마음가짐. 그러니까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이 텍스트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이겁니다. 100일 동안 딱 100일만이라도 남 탓, 불평 이런 걸 싹 멈추자는 거예요. 그렇게 낭비되던 에너지를 오롯이 나를 성장시키는 데 쓰자는
100일간의 자기 자신과의 약속인 셈이죠. 이 도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바로 자신의 내적인 질량을 높이는 겁니다. 이 질량이라는 건 뭐랄까 한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나 인격의 깊이 같은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이 문장이 바로 이 도전의 궁극적인 보상을 설명해 줍니다. 진짜 영향력, 진짜 성공 같은 큰 힘은 결국 이런 내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질량을 높인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. 이게 바로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. 자, K-팝 걸그룹의 의상이라는 아주 작은 관찰에서 시작해서 한 민족의 정체성과 개인의 수행이라는 거대한 담론까지 정말 놀라운 전기였죠.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 형상 속에서 얼마나 깊고 다양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지 저희가 던지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